안녕하세요. 제이팟의 포트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탐구 시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쓰는 방식 중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팁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벤치마크 지수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스컷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 주식시장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목이나 수익률 따라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계속 지켜보자니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갑자기 급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기다려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 또 오늘처럼 멈추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글로벌 증시 환경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낸다고 하면서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까지 창당을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요인들은 사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이즈와 그 심리적 요인들에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중심을 잡는 어떤 도구들로 기관 투자가들이 활용하는 투자 방식을,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을 우리가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기관들의 방법을 차용하는 것은 체계적인 기준을 갖게 되고 또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주식 투자이든지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이것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분석도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실행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실행을 더 주저하게 해서 투자 성공 확률을 낮추게 하는 것이 바로 공포와 탐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실행도 중요하지만 중간 평가 과정에서 손절이나 이익 실현도 중요한데요. 특히 손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손절도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공포와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성공을 방해하는 공포와 탐욕을 마인드 컨트롤로 제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돕는 벤치마크 지수와 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우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혼합한 것이라든지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 역할을 하고요. 또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지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성과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 수익률만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 투자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그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벤치마크라는 어떤 기준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 지수를 설정을 하실 때는 투자 목표와 개인들의 성향에 맞춰서 벤치마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 지수 대비 아니면 특정 섹터 대비해서 얼마나 나의 포트폴리오가 초과 성과를 내고 하회를 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처럼 기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를 기록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또 아니면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운용이 개인 투자가들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절매 전략은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손실률이 비교 지수 대비 그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20%포인트 더 안 좋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가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수익률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때는 이 기준을 비교 지수 대비해서 10%포인트 또는 5%포인트 이렇게 줄여서 비교를 해서 이 비교된 수익률보다 더 하회를 하게 되면 매도하는 손절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이 10% 발생되면은 회복하는데 11%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또 50%까지 그 손실이 났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퍼센트가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손실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운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벤치마크 지수는 바로 이 손절매 전략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크 지수와 손절매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절매 실행 전략이 굉장히 어렵죠. 수익률 마이너스 나는 것을 매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명확한 기준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정을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일부분이라도 이 손절매를 실행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은 증권사의 HTS 같은데 자동 손절매 옵션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성과 검토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리뷰를 하시면서 종목 분석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종목을 또 교체를 해야 되죠. 교체를 할 때 사실 벤치마크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내 포트폴리오에는 증권주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벤치마크로 삼았던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금융주 섹터나 증권주가 많이 오르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어서 코스피보다 덜 오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벤치마크를 추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의미에서 증권주와 은행주 이런 주식들을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한다는 거는 벤치마크하고 수익률도 비교를 하지만 그 안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도 어느 정도 벤치마크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떤 기준 수익률과 큰 괴리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상승할 때 너무 몰라서 못 산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벤치마크주를 추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해당 그 섹터나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해서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됐을 때는 이 주도주가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손절을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일부를 손절을 하고 최근에 조정받은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도주를 교체하는 기회로 주가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시장 주도 섹터 변화를 감지해서 주도주를 가져가면서 또 포트폴리오 일부는 새롭게 미래에 성장할 섹터로 배분하는 그런 로테이션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주도주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또 시장이 조정될 때 그 주도주를 확대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 등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교체한다는 그 투자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겸손과 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분석이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석한 종목이나 섹터가 맞지 않는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투자 했던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의 겸손은 사실은 매우 힘듭니다. 본인이 분석하고 투자한 것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이 겸손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분석에는 100% 확신이라는 것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떤 기업 분석을 제대로 했고 섹터 분석을 제대로 했지만 그 환경과 세상이 변화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이든지 틀렸다라는 객관적인 지표, 사업은 매출 감소가 될 것이고요. 주식 투자는 상대적인 수익률 저하겠죠.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투자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라도 손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겸손으로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돼서 향후에 투자할 때 투자할 의욕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감도 갖고 동시에 겸손함도 갖추는 그런 중용적 자세가 투자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가식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의 적용 사례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인의 DNA가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산업의 대표주 핵심 포트폴리오를 60에서 70% 정도 구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마크 지수를 대비해서 초과 성과를 내는 그런 벤치마크의 특정 섹터들의 대표 종목들을 30, 40% 정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도구를 구축해서 규율 있는 실행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신다면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트 탐구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